자, 오늘은 명제에서 조금 빨리 나갈 건데요. 오늘은 명제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절대부등식까지 했죠. 네. 그리고 오늘 남은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코시스바르트 남았습니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 다음에 조합평균까지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까지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산술평균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수적인 계산, 산수적인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 가지고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합평균이라고, 기하평균이라고 하면은,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루트 AB가 됩니다. 루트 AB. 근데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증명하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할 때 빼기 하라고 그랬죠? 빼기. 근데 빼기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 그랬죠?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곱해서 빼준다 이 말입니다. 제곱해서 빼준다.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봐라. 그러면 제곱을 하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고 빼기 ab가 되죠. 자, 통분해가지고 4분의를 같이 올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4ab가 돼요. 그러면 4분의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돼서 분자가 뭐가 되죠? a-b의 제곱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어떤 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산술기하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산술기하 그러면은 2분의 하지 말고 저 분모 2가 가서 곱해가지고 a 더하기 b는 2루트 ab 라고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산술기하는 언제 쓰느냐? 바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씁니다. 여러분들 최대 수를 구할 때 뭐만 사용했어요? 여기까지? 2차 함수 완전제곱식으로만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산술기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는 딱 두 개밖에 없어. 2차 함수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산술기하. 알겠죠? 다음 내용은 그럼 이 산술기하는 언제 사용하느냐? 합이 일정하게 얼마인지 알려줄 때 또는 곱이 얼마인지 알려줄 때 합이나 곱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최대 최소를 부과할 때 문제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식이 A와 B가 서로 역수관계일 때 다시 말하면 무슨 A 그러면 여기는 뭐 A분의 1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산술기하를 사용한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산술기하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 텐데 대표형 32번은 증명하라는 건데 a 더하기 a분의 1번 a 더하기 a분의 4가 4보다 크거나 같은지 증명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 더하기 b가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얘가 4보다 큰지 증명하라라고 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산술계를 한번 가졌나? 산술계를 간다 이거. 얘가 A고 얘가 B예요. A 더하기 B는 2 루트 A B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언제 산술계가 쓴다? 산술계가 쓴다? 역수관계 때 쓴다고 했죠? 얘가 지금 A와 A분의 1이죠? 저 4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A와 A분의 1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산술계를 쓰는데 왜?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얼마냐? 2 루트 4니까 얘가 4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4가 4보다 크게 나왔다. 이렇게 증명 끝. 다음 두 번째. 얘 이렇게 곱하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전개부터 하는 겁니다. 전개. 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야 돼. 전개. 어떻게? A 곱하기 A분의 1 먼저 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1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1. 자, 또 크거나 같다 하기 전에 여기 숫자들은 먼저 더해서 2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자, 여기 잘 보면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예요? 또 역수관계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요거 2. 그럼 얘는 약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2 더하기 2가 되니까 아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 아시겠죠? 자, 얘도 전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A가 가서 곱해주면 1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4만 남죠. 그래서 5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니까 또 크거나 같다 2 루트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뒤에다가 5.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A 지워지고 B 지워져서 2 루트 4 더하기 5니까 얘가 4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9다. 최소값이 얼마다? 9다 이 소리입니다. 다음 2A 더하기 3B인데 얘가 A고 얘가 B예요. 통째로. 아시겠죠? 그러면 A 더하기 2A 더하기 3B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2A 곱하기 3B. 그럼 얘는 2 루트 6AB가 되는데 아까 얘는 얼마라고요? 12라고 했죠? 그럼 12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6AB가 돼서 2로 약분.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6AB. 자, 루트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 그래서 36은 크거나 같다 6AB가 돼서 땡땡땡 또 약분해주니까 AB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B의 최대값 얼마다? 6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공식 하나 정확하면 기억하면 이 공식만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아시겠죠? 산술기야 그러면 뭐다?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머릿속에 지금 자꾸 기억하세요.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자, 다음은 코시스바르츠인데 이 코시스바르츠는 이렇게 찍은 것처럼 두 사람이 이제 이거 갖다가 발견을 한 건데 코시스바르츠는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자, 이거 외울 방법은 뭐냐? 이거 외울 방법은 코시스바르츠 이런 머릿속에 무조건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오른쪽은 무조건 1차입니다. 1차. 가로 안에가 오른쪽 무조건 가로 안에 1차고요. 여기 둘 다 2차예요. 2차. 둘 다 2차. 둘 다 2차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 x, y의 개수예요. 개수. x, y 개수. 아시겠죠? 왼쪽은 2차, 오른쪽은 1차. 그래서 얘가 더 작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줘라. 이쪽은 2차, 이쪽은 1차. 아시겠죠?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구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최대값, 최소값 동시에 구하는 것보다는 최대값만 구한다든가 최소값만 구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코시스바르처는 최대값,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시에 존재해요. 왜?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1번 대표형 34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일 때 4x 플러스 3y를 구하라. 2번 최소값을 구하라. 자, 우선 얘가 지금 1차잖아요. 1차. 얘 1차는 어디에 쓴다고요? 오른쪽에 쓴다고. 오른쪽에 여기에 4x 더하기 3y의 제곱을 여기에는 2차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여긴 xy 개수라고 했죠. xy 개수 x의 개수 4의 제곱 y 개수 3의 제곱 그래서 25 곱하기 4는 크거나 같다 4x 더하기 3y의 제곱 그래서 얘는 지금 100이죠. 100이죠. 그래서 제곱을 없애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아시겠죠? 다음 2번 문제는 요번엔 얘가 1차예요. 얘가 1차입니다. 이쪽에 2차 여기에는 1차 제곱 그리고 여기 x제곱 여기 y제곱 여기는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아시겠죠? 얘는 얼마다? 13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크거나 같다 144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13분의 144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숫자 잘못 썼네. 13이네. 이거 12가 아니라 그럼 얘도 13의 제곱이네요. 어쩐지 이상하게 답이 나왔다 했어. 여기 13의 제곱 그럼 13이 되고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다? 13이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는 활용인데 대표형 35번 가로의 길이가 4 부피가 100이래요. 옆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m당 만원, 밑면을 만드는 데 비용은 1m당 2만원이라고 합니다. 물탱크 만들기 위한 최소 얼마냐? 가로의 길이가 4라고 나왔고 세로는 안 나왔으니까 세로 길이를 x, 높이를 y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밑면을 만드는데 요 밑면을 만드는데 4x가 밑면의 넓이죠. 그쵸? 근데 밑면을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대요? 예. 밑면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대요? 문제 안 보세요? 1. 나는 밑면의 넓이 만드는데 2만원 들어간대잖아. 2만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첫 줄까지.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줘야 돼요? 2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면. 옆면의 넓이 어떻게 봅니까? 옆넓이. X, Y. 옆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입니다. 옆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에요. 그럼 밑면의 둘레가 뭐예요? 8 플러스 2X. 4 더하기 x에다가 2 곱해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뭘 곱해줘 또? y 곱해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얼마 곱해줘요? 옆넓이 만드는 얼마 들어간대요? 1. 나는 10,000원 들어간대요. 10,000원. 그래서 얘는 1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더해가지고 최소 경비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8x 더하기 여기는 2y를 곱해주면 8y 더하기 2xy가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부피가 먼저 얼마라고 나왔죠? 100. 요거 옆에다 잠깐 써줄게요. 옆에다가 여기다가 8x 더하기 8y 더하기 2xy. 자, 부피는 4xy가 부피죠. 근데 xy가 얼마예요? 25라는 소리죠. 그러면 자, 이제 이거 산술기가 들어갑니다. 우선 얘 8x 더하기 8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8x 곱하기 8y. 그럼 크거나 같다 2 루트 64xy가 되죠. 근데 xy가 얼마라고요? 25라고 했죠. 예. 그럼 여기 25니까 64는 얼마로 나가고 8. 8로 나가고 xy는 얼마로 나가요? 5로 나가요. 그래서 x 플러스 8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얼마다? 80입니다. 10,000원. 그런데 앞에 먼저 얼마가 있었죠? 여기에 얘가 지금 80만 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가 80만 원이니까 8x 더하기 8y는 80만 원이고 또 2xy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xy가 얼마라고 했어? 25라고 했잖아. 그래서 곱해주니까 얼마가 돼? 얘는 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는 거니까 최소 비용은 얼마다? 130만 원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명제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여러분들 뭐 함수를 갖다가 배워보지 않은 건 아니죠? 그쵸? 자, 함수는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y가 있어요.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대응이라고 불러요. 대응. x에서 y로 가는 걸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 x에서 y로 가는 대응 관계
x에서 y로 가는 대응 관계를 뭐라고 하냐? 얘가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x에서 y로 가는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 x에 있는 애들, x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가르쳐 뭐라고 부르냐?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x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집중. 그 다음에 y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x에서 y로 가가지고 만난 애들, 요만큼 만났어. 이 만난 애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 치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치역이 다른 말로 뭐냐?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뭐라고? 함수값이라고. 함수값이라고 들어봤죠? x에다 얼마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의 값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역이 이 치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왜? 공역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y 전체라고 얘기했죠? 그때 공역이 치역을 포함하는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함수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언제 함수냐? 어떤 것들이 함수냐? 함수의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함수는 y를 보지도 않아. 함수는 y를 신경도 안 써요. 뭐만 신경 써? x만 신경 써.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x야 다 가라. 한 번만 가라. 이게 함수입니다. 함수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x에 있는 애들은 꼭 다 가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야 돼. 어디든지. 그런데 y는 안 가도 돼. 안 받아도 돼. y는 상관없어 무조건. 누구만 신경 쓰라고? x만 신경 쓰라고. 그런데 가는데 몇 번 가야 돼? 한 번만 가야 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다?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A, B, C, D가 있는데 얘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갔어. 두 번 갔어. 이거 함수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1, 2, 3이 있고 여기 A, C, D가 있는데 1은 2는 갔는데 3이 안 갔어. 이것도 함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가는데 다 가야 돼. 꼭. 알겠죠? 무슨 말인지? y는 몇 번을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y는 몇 번을 받아도 상관없어. 알겠죠? 자,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f 땡땡 x에서 y로 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했잖아요. 그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표 유형 36번. x의 원소가 마이너스 1, 0, 1이 돼요. y의 원소는 0, 1, 2, 3이랍니다. 그럴 때 다음 1, 2, 3번 중에 함수인 것을 봐라. 자, 1번 x가 있는데 얘는 절대값 x 들어간대.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기다가 절대값에다 넣어봐라 이 말이죠. 넣으면 뭐 나와요? 0과 1만 나오죠. 근데 0과 1이 여기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함수가 됐습니다. 다음 2번 x가 이번에 뭐로 한대요? x제곱 더하기 2인가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3되죠. 0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되죠.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또 3되죠. 그래서 얘는 2, 3이죠. 2, 3도 여기에 있죠. 그럼 얘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x에서 x로 간대. 자기 자신으로 간대. 그럼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과 0과 1 나오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없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n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다음 대표 유형 37번 바로 들어갈게요. x의 원소가 조건예시법입니다. x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 그러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죠. 그런데 fx가 뭐래요? 3x 더하기 1이래요. 치역을 구하래. 치역이 뭐라고요? x에 있는 원소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y의 값, 즉 함수값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치역은 뭐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0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7. 얘네들이 바로 치역입니다. 다음 내용 중에 이제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에는 그냥 많이 신경 쓸 필요 없고 단 하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바로 뭐냐? 치역. 서로 같다는 게 뭐냐? 치역입니다. 치역. 치역이 서로 같다. 치역이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치역이 서로 같다. 아시겠죠? 치역이 서로 같은 함수를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본다. 서로 같은 게 f는 뭐 g, fx는 gx.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서로 같다의 진짜 뜻은 뭐다? 치역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대표형 3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38번 x가 1, 2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fx는 ax 플러스 b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얘네들이 서로 또 같은 함수라고 f는 gx라고 옆에 나왔으니까 서로 같은 함수라는 뜻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f1을 집어넣었더니 g1이 나오고 f2를 집어넣었더니 g2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1 넣어주면 a 더하기 b가 되고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 되고 2 넣어주니까 2a 더하기 b가 되고 2 넣어주니까 0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연립방정식 해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돼서 a는 1이고 그럼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아시겠죠? 응? 뭐 계산 틀렸나요? 문제를 잘못 썼군요. x제곱이 아니라 x제곱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지죠. 얘가 0이 아니죠. 8-4니까 4가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죠. 그럼 a가 5가 되는 거고 그럼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인데 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말이냐? 그래프를 보고서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봐라 하는 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인데 함수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우선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함수. 자, 그래프 딱 봤는데 얘 함수야. 어떻게 한다? 함수는 이렇게 선을 내려가면 봅니다. 선을 내려가봐요. 그래가지고 하나하고 만났으면 함수입니다. 위에서 선을 내려가가지고 하나하고 만나면 함수예요. 왜? 다 가라 한 번만 가라니까 하나만 만나야 돼. 만나도. 그래서 페이지 122페이지에 대표형 39번에 보면 거기에서 1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X축, Y축. 얘 어떻게 그리라고요? 이렇게 그려요. 근데 몇 개씩 만나요? 하나씩 만나죠? 얘 함수 맞아요.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 근데 몇 개 만나요? 2개. 2개 만나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돼.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몇 개 만나요? 4개. 얘도 하나 만나죠? 그럼 함수 됩니다. 4번 동그라미예요. 내려가면 몇 개 만나요? 2개. 얘 또 2개 만나죠?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건지? 함수는 위에서 선을 내려갔을 때 하나만 만나면 함수다. 자, 이제 함수의 종류를 볼 건데요. 우선 함수의 종류를 볼 텐데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에서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 1대1 함수가 나와요.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상수함수. 네 번째 항등함수. 자, 첫 번째 1대1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그래프보다도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1, 2, 3, 4가 있고 여기 A, B, C, D, E가 있어서 하나씩 이렇게 갔어요. 근데 Y는 남았어. 1대1이야 1대1. 꼭 하나에 하나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Y가 남았어. 그래도 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이름이. 그쵸? 함수하고 대응만 차이 나죠?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남을 수가 있어. Y가. 그런데 1대1 대응은 남질 않아. X의 개수와 줄려면 좀 일어나서 들어. 졸고 있지 말고. X의 개수와 Y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꼭 하나에 하나씩 다 만나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1대1 대응, 1대1 하면서 뭐라고 써요? Y가 남아도 된다고 그랬죠? 하나씩만 만나는데 Y가 남아도 되는 거는 1대1 함수고 하나씩 만나는데 꼭 X의 개수와 Y 개수가 다 하나씩 1대1로 다 만나야 되는 건 1대1 대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상수함수는 뭐냐면 그래프가 점점 작아지네. 1, 2, 3 그러면 A, B, C 그랬을 때 한쪽으로 다 몰려간 거. 한쪽으로 다 몰려간 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B로도 막 몰려갈 수 있고 C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만 들어가요. 함수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몰려간 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함수가 아니죠. 아니죠. 얘가 X만 물어봤잖아요. X야 다 가라 한 번만 가라. X는 다 갔잖아요. 한 번만 갔잖아요. 그리고 항등함수는 여기가 1, 2, 3이면 여기도 1, 2, 3이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래프로는 1대1 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할 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그럼 x는 다 가지고 하나만 만났거든요. 하나 만났는데 요 밑에 있는 y 값, 요 밑에는 y 남았죠. 요 밑에는 y는 남았죠. 이해 가요? 여기 있는 y들은 누구하고 만난 게 없죠. 근데 여 위에 있는 y들은 다 만났잖아. 이렇게 얘네들하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얘는 밑에 y가 안 만난 애들도 있잖아요. 자,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요? 1대1 대응이냐?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x가 갈 때 y도 다 만나죠? 아시겠습니까? 다음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로 다 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가함수 그래프는 y는 x 그래프 알죠? 원점진하고 1대1 함수 그래프 이렇게 1대1 대응 상수함수 한가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제일 먼저 이게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느냐? y의 x제곱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5의 4제곱이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얘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5의 4제곱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함수 개수는 y의 x제곱.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은 어떻게 구하느냐? y 개수 시작부터 y의 개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곱하기에 얼마만큼 곱하기에 x의 개수만큼. 그럼 지금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y가 5장 5개 있었잖아. 그러면 5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4, 3, 2, 4번. 왜? x가 4개니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1대1 대응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y부터 시작해요. 내려가요. 그런데 얘는 마지막에 꼭 1로 끝나야 돼요. 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3개죠? 그럼 쟤는 3부터 시작하죠?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꼭. 왜? x의 개수와 y의 개수 같아서 x의 개수만큼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수가 똑같으니까 1까지 내려옵니다. 꼭.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한쪽으로 몰려가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럼 y가 몇 개 있느냐? y의 개수가 곧 함수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얘는 몇 개예요? 3개죠, 3개. 상수함수. 그 다음에 한가함수는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것이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그래프 설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S1이 S2가 아니고 fx1도 fx2가 아니다. 이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지금 안 되나요? 저기 뭐야 세미 같은 걸 갖다가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럼 되지 뭐.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만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1대1을 찾을 때는 옆으로도 가봐야 돼요. 옆으로도. 아시겠습니까? 옆으로도 가봐야 됩니다. 1대1을 찾을 때는 옆으로도 가봐야 돼요. 꼭.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페이지 127페이지 대표형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대응의 뜻이라 나왔는데 1번 x는 1, 2, 3이랍니다. 그리고 y는 1, 4, 5, 7. 그럴 때 fx가 y로 가는데 fx가 2x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x에다가 1, 2, 3을 넣어봐라 이 말이죠. 1, 2, 3을 넣어봐라. 그럼 f1은 얼마입니까? 1이네요. f2는 3이고 f3은 5가 나와서 여기 하나씩 다 만났죠? 근데 7은 남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1대1 함수죠. 다음 2번 x가 마이너스 0, 2가 나왔습니다. y는 마이너스 1과 3만 나왔네요. 근데 gx식이 x 요거는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이랍니다. 그럼 g 마이너스 2는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g0은 3 나오고 g2는 또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마이너스 1과 3으로 다 갔네요. 그쵸? 1대1 함수 돼요? 되죠? 1대 대응 돼야 안 돼요? 돼요. 1대 대응은 아닙니다. 왜요? 아까 1대1 대응은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어떻다 그랬죠? 맞다.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벌써 개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도 똑같이 세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x와 y가 하나씩 만나야 되는데 얘는 1대1이 아니에요. 아예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잘못 얘기했어요. 왜?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얘 두 개가 만났잖아요. 하나씩 만난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 마이너스 2, 0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2가 3이야. 얘가 1로 갔고요. 얘가 1로 갔고요. 얘가 1로 갔어. 얘는 1대1이 아니잖아요. 1대1은 하나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y가 더 많아야 돼. 다음 함수는 되는데 1대1은 아니다. 다음 3번은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인데 y는 1, 2, 3입니다. 그럴 때 hx가 x절대값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러면 h1은 마이너스 2는 3이고 h 마이너스 1은 2고 h0은 1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다 만났죠? 얘는 바로 1대1 대응이죠. 개수도 3개 똑같고 하나씩 만났고 얘는 1대1 대응이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대표 유형 41번. x의 원소가 요번에는 범위로 나왔네요. x가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y는 y가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
그럴 때 fx가 ax 플러스 b에서 1대1 대응이 되라. 그럼 하나씩만 만나라 이 말이죠. 그런데 a를 모르잖아요. 예? a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 a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각각 구하라 나왔죠. 근데 이게 안 나오면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두 개로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x가 작은 거 넣어주면 y도 작은 거 나오고요. x에 큰 거 넣어주면 y도 큰 거 나와요. 근데 a가 0보다 크면 x에 작은 거 넣어주면 y는 큰 게 나오고 x에 큰 거 넣어주면 y는 작은 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5를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f 마이너스를 넣어준다. 1번. 반대로 해야겠다. 거기 지금 책에 이게 크다 작다 나오니까 그거 보고서 설명하다 보니까 반대로 설명했네요. 클 때 작을 때 a가 0보다 크면 양수면 순리대로 작은 거 넣어주면 작은 거 나오고 큰 거 넣어주면 큰 거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반대로 아시겠죠? 0보다 작을 때 반대로. 자, 그럼 무슨 말이냐? 1번 마이너스 제일 작은 거 나왔어요. 그럼 y도 제일 작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 넣어줬어요. 그럼 y도 제일 큰 게 나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x에 제일 작은 거 넣어주면 y는 제일 큰 게 나오고 제일 큰 거 넣어주면 제일 작은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5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2a 더하기 b는 10이 돼서 빼게 해주면 마이너스 7a는 마이너스 14가 돼서 a는 2 a에다 2 넣어주면 b는 6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이너스 5a 더하기 b는 10이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다. 해가지고 빼주면 마이너스 7a는 14가 돼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니까 b는 0이 된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누가 안 가져왔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라고 할게요. 뭘 강조하느냐? 0보다 크면 작은 거 넣어주면 작은 거 나오고 큰 거 넣어주면 큰 거 나온다. 근데 0보다 작으면 작은 거 넣었을 때 큰 거 나오고 큰 거 넣었을 때 작은 거 나온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에서 이제 마지막 대표용 42번. x가 0이라고 합니다. y가 abc래요. 1번 함수의 개수 구하래. 자,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함수의 개수 y의 x제곱. 그쵸? 그러니까 y 몇 개야? 3개. x도 몇 개야? 3개. 3의 세제곱 해서 몇 개? 27개. 다음 2번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대응 어떻게 한다고요? 1대1 대응은 y3부터 하나씩 내려가서 1까지 내려가라고 했죠? 아시겠습니까?
3부터 하나씩 내려가는데 1까지 내려간다. 다음 세 번째 상수함수 개수. 자, 상수함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y의 개수라고 했죠? y의 개수. 왜? 얘네들이 모두 다 A에 몰려가고 모두 다 B로 몰려가고 모두 다 C로 몰려가는 게 상수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Y의 개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Y의 개수 몇 개? 3개. 아시겠죠?